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돈하고는 멀리 살아갈 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담으로 젊은 시절에 무소유란 책을 거의 달달달 외우고 살았거든요. 결국엔 무소유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살겠는데 가족들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돈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의 비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돈이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저는 이 문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요. 돈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여행 가지 못하고요. 돈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고요. 돈 때문에 돈이 떨어지니까 젊었을 땐 누렸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내가 누렸던 걸 회사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자영업 할 때 이런 것들을 누리던 걸 나이 먹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돈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고민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귀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긴커녕 더 힘들어지는 이유, 우리 멀쩡히 돈 벌고 멀쩡히 직장 다니고 멀쩡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아졌나요?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자동차 몰고 또 아파트 있고 이러니까 예전보다 살기 좋은 줄 알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4인 가족 중에 남자 하나가 돈 벌어 집을 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4인 가족 중에 남자 하나 벌어가지고 집 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히려 맞벌이를 해도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진 이유, 또 직장에서 노동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짧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이 없이 버텨야 되는 40년, 60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꿰차고 들어가셔야 돼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물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물가,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1,000원을 들고 나가면 영웅본색이라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쫄면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0원이면 어때요? 올해 물가로 따지면 1,000원이면요. 딸기 한 알도 못 삽니다. 딸기 하나도 못 사.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 1,000원이면 그래도 컵라면은 먹을 수 있는데요. 컵라면은 먹을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 돈 주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질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진 인스턴트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물가가 이러는데 지난 30년간 물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앞으로 30년은 물가가 어떨까요? 근데 앞으로 30년은 어때요? 내가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30년. 노동소득이 끝나고 난 뒤에 그 30년 돈이 없는데 물가는 점점점 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을 붓고 있지만 그 연금을 받았을 때 연금을 지금 우리가 1억이 커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 20년, 30년 후에 1억은 그만큼의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소득 증가율이 물가 증가율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노동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이것도 영향이 있겠죠. 인건비 상승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경제를 파악할 때, 돈을 파악할 때는 본질을 파악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가 돈을 못 버는 많은 사람들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85%는 밑가인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보다 임대료 증가율이 더 빨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벌기 쉽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대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끌에서 모은 집안책의 값이 물가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가요? 이런 뉴스가 나오죠. 1월 19일자 어제 뉴스입니다. 집값 하락하니 분양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만 오를 줄 알았던 집값이 이제 하락하니 분양도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개사나 시민들은 서울 집값이 이제 안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미 하락하고 있고요. 대구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도시 광역권 중에서 미분양이 막 나오고 있어요. 또 은행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 2.5%였는데 5% 올랐는데 지금 또 중반 7%까지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낮을 때는 집값이 20%만 올라도 남는 거였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까 어때요? 7%까지 오르면 내가 그 집을 사는데 5년이 걸렸다고 가정해볼까? 그럼 35%의 내가 이자를 냈잖아요. 그럼 집값이 35% 이상 올려야 내가 또이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오르겠냐는 거죠. 그 정도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 한 채 장만해서 내가 이걸로 부를 이루기는 이제 쉽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경제학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똘똘한 한 채, 서울 강남권으로 들어가면 괜찮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유 자금이 적어도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 돼요. 감히 꿈도 그 이자 비용 내기도 감당이 힘든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022년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리밸런싱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 의존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힘들다는 거죠.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는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책을 많이 사놓다가 두꺼워서 읽지 못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12월 31일 날 새벽에 이제 일찍 깨가지고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펼쳐보다가 정말 제 인생 책을 하나 만났어요. 그게 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책 보실 필요 없어요. 그 책 보는 핵심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부를 쌓는 게 아니고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도 주식 한번 오를 수는 있죠. 근데 그 오른 주식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또 꺼지거든요. 또 손실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소득 투자 수익과 부하고 상관이 없대요. 부는 저축률과 관계가 깊대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혜롭게 투자한 것보다 이분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우량주에 돈을 안 쓰고 모아놓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금융에 뉴욕이라든지 월가라든지 전 세계 금융에 부자가 된 사람들, 거부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축률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가가 오를 때는 막 투자하고 그랬지만 올해는 주식도 힘들고 부동산도 힘들잖아요. 그럼 올해는 금리도 올랐으니까 저축을 하는 게 부를 이루는 핵심이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복리이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보고 진짜 큰 반성을 했어요. 아,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그냥 돈 더 벌면 되지. 뭘 투자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를 전혀 생각도 못했죠. 주식도 저축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반성을 하고요. 이제 검소하고 근검절약하고 좀 아끼고 아껴서 월 생활비는 2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추가 소득이 필요해요. 2022년도에는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가 소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동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부동산은 쉽지 않다. 자본금 적어도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 외에는 부동산 집 한 채로 돈 벌기는 쉽지 않은 시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번에 대선 후보 두 대선 후보가 다 공통적으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100만 원 공급했는데 주택값이 몇 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250만 원 공급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는 쉽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주식, 금융, 이 종사자들이 또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작년에는 누가 해도 그래도 대략 돈을 벌 수 있던 시절이었지만 올해는 어때요? 모든 주식 전문가,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초보들, 올해 만약에 내가 3번 망할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올해는 주식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든 시장이 될 때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안 되고 금융도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식도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보험산업국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백만장자에서 부동산 관계자가 18%, 금융주식 종사자가 10%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가 20%라는 거예요. 부동산과 금융은 한계가 있고요. 또 많은 자본이 필요해요. 또 망할 수 있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제가 다 서치를 해보니까 적어도 3번은 망했던 파산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면서요. 근데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또 파산할 각오가 안 돼 있는, 우리는 또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인데 리스크도 적으면서 확률, 백만장자가 될 확률은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이 본질을 파악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올해 최고의 대안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은 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그냥 부자 되는, 일확천금 만드는, 사행성, 누굴 끌어모아서 돈 버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최첨단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물건이 전달됐었죠. 유통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 할인 매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콩나물을 사러 우리는 슈퍼 가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차 몰고 가서 대형 할인 매장 가서 콩나물 두부 사는 게 당연하게 됐죠. 왜요? 싸니까. 또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터넷 기술 또 택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인터넷 TV 홈쇼핑이 대세가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마켓컬리 쓰고요. 마켓컬리 쓰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오아시스로 갈아탔거든요. 이것들을 봤더니 신세계더라고요. 저녁에 주문하면 내가 뭐든 필요한 거. 숙주나물, 콩나물, 소스, 하다못해 그 생필품에 필요한 거, 당장 급한 거, 애들 문구용품 급한 것까지 바로 아침까지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을 이용하고 대형 할인 매장을 이용하고 멤버십을 해도 우리가 큰 돈을 못 버는 게 뭐냐면 매년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도 큰 돈을 못 드는 게 뭐냐면 유통의 주체가 저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인건비 줘야 되죠. 매장을 유지해야 되죠. 이런 비용을 쓰다 보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나 유통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엄청난 광고를 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이나 TV 홈쇼핑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때요? 써본 사람들 물어보고 그 홈쇼핑 업체 옷이 괜찮아? 그 홈쇼핑 업체 그 갈치 괜찮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켓컬리 육개장 괜찮아? 그 오아시스의 돈가스 괜찮아?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린데 제가 마켓컬리에서 오아시스로 바꿔타게 된 계기가 오아시스는 국내산 유기농만 다루는데요.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요. 오아시스 돈가스 한번 드셔보세요. 끝내줍니다. 매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얘기하다 글로 갔죠? 예, 이거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아시스 몰랐다가 제가 오아시스 돈가스 먹어보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 구매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의 유통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면 돈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왜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냐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앞으로의 유통의 주체는 소비자니 소비자들이 회원으로 등록해서 물건을 싸게 쓰기도 하지만 또 혜택도 보고 쓰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업으로도 많이 알린 만큼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요? 그게 얼마나 돼요? 하는데 1년에 5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아웃도어 시장하고 같은 규모예요. 근데 이 시장은 사람이 유입될수록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 유통의 주체가 되면서 마진을 다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소비자들이, 회원들이 유통의 주체가 되되 이들한테 35%, 전체 매출의 35%를 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에 따라서. 그래서 그 돈이 매년 1조 7천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돈 들여서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그냥 내가 돈을 벌어가는 건 리스크 있잖아. 망할 수가 있잖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내 입 하나 외에는 전혀 필요한 게 없거든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리스크 자체가 없는데 그 매년 1조 7천억의 시장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돈
돈 버는 사람 못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 많은 돈이 매년 풀리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100만 원을 벌어간 사람, 10,000 원을 벌어간 사람, 1,000만 원을 벌어간 사람, 그 이상을 벌어간 사람들이 다양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주변에 보니까 4사람 정도 이렇게 알렸는데 처음부터 알리게 된 건 아니고요. 내가 먼저 교육을 들어봤어요. 아, 내가 이걸 사업을 하려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품은 진짜 좋은지, 보상 플랜은 진짜 합리적인지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MBA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품도 이해해보고 회사도 보고 그다음에 보상 플랜도 보니까 이거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충분한 최고의 기회가 되겠더라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없던 저한테는 리스크, 투자금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4사람한테 전달했더니 이분들이 한 25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소득은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애기하지만 잘 보세요. 이게 내가 소개만 했을 뿐인데 물건을 갖다 판매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게 내가 교육을 받다 보고 야, 건강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것들 소개만 했을 뿐인데 소득이 들어온 거예요. 마켓컬리도 제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 광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 회원가입하면 첫 구매할 때 5,000원 주는 게 땡이고 그 사람 매달 먹을 텐데도 저한테 들어온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맛있는 식당들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려도요. 그 식당 가면 계란찜 하나 서비스해 주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내가 정보를 전달했더니 연예인도 아닌데 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파악하고요. 제가 4사람 전달했던 사람 중에서 한 분은 아주 유명 강사분이신 거예요. 저하고 직접 아시는 분이 아니고 저희 여동생 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만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되게 유명 강사인데 이분이 통풍으로 좀 2주 동안 일을 못하게 되니까 소득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B플랜이 필요하다 알게 됐고 그때서부터 저희가 끊임없이 정보를 드렸고 이분도 MBA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했고 또 보상 플랜을 통해서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고요. 또 한 분은 여포성 갑상선 암을 일구던 학원장님이었어요. 그런데 학원으로 돈을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진짜 병도 나았고 학원도 탈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나테크 플랜이 딱 맞잖아요.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돈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분도 MBA 교육을 받더니 이렇게 서서히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으로부터 250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고 또 저 학원장님으로부터 15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실버 디렉이라는 직급이 되면서 소득은 10만 원에 30만 원 정도. 이때부터는 내가 쓴 거, 내가 먹는 거 정도는 비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분들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고 이분들한테 제품을 막 전달한 게 아니고 교육을 듣게 한 겁니다. 야, 너도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 돼. 또 그 세상 흐름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너도 이제 보상에 대해서 이런 유통 구조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서 너도 MBA 들어야 돼. 그러니까 MBA 교육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왔고 또 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대략적으로 50에서 80만 원 정도 소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서부터 어디 알바 나가는 B플랜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진전이 되다 보니까 아까 강사분으로부터 900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고요. 나머지 저희 가족들 다 쓰는 거 합쳐서 600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면 실버 ED라는 직급이 되면서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서부터 멋진 건 뭐냐면 저 100만 원의 소득이 어때요? 내가 일일이 팔면서 전달된 게 아니죠. 저 밑에 같이 막 시작하신 분들이 어때요? 제가 제 인맥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저들도 교육 듣고 필요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먹지 말아야 돼. 그러지 않는 이상 이 소득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저 소득을 받게 되면 내가 100만 원 정도 버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시작하면 이분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또 로열티 소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하면 프랜차이즈 본점 하고 싶잖아요. 기술만 알려주고 매달 일정액을 걷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월 100만 원 버는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서부터 내가 2명의 100만 원 버는 사람을 만들면 대략적으로 소득으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되고요. 이때 또 나이스한 게 뭐냐면 해외여행을 가족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갈 수 있는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를 이제 좀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200만 원이라도 저때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게 뭐냐면 매달 200만 원 벌어서 4인 가족이 해외여행 떠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저 정도 소득만 얻다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여행을 가족끼리 보내주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벌어도 삶의 질이 훨씬 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단계만 더 발전시켜서 거기서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내가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면 내가 PD라는 직급이 됩니다. 이때서부터 약 400만 원의 소득이 되고요. 또 GIP 가족여행도 있지만 또 해외로 또 다른 이들만의 여행이 만들어요. 1년에 2차례 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00만 원 소득이 아까 얘기한 원리처럼 다 정보 전달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먹으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먹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소득은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또 골드 ED 나와 있죠. 이분들도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더 벌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들도 동남아 여행 말고 또 부부끼리 어디 유럽으로 여행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소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400만 원 정도 나오는 소득이 되려면 건물로 따지면 12억의 자산 가치를 형성한 거거든요. 이때서부터 정말 나이스한 소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00세 시대 준비하면 노동소득은 55세나 60세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이 없이 40년을 살아가야 되죠. 또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리스크도 코로나 시대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멀쩡히 잘 되던 자영업이 망가지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요. 그럴 때 대안이 없다면 그래서 현대인들의 부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소득을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 뭐예요? 투자소득 아니면 투자소득이 있으려면 내가 지금 자본금이 많아야 배당소득 받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으는 걸로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12억짜리 건물 사기는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립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까지 이루어내신 분 정말 대단한 분이고 운도 따랐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노력한다고 저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전 인구의 90%가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저거라도 해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40년 해도 저게 불가능한 사람들 많고요. 실제로 종잣돈이 모을 수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투자독 공부해 보려고 힘든 시절에 봤더니 내가 지금 제 월급으로는 이런 한 푼도 모을 수 없고 그냥 그달 생활하기도 바쁜데 종잣돈을 모으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투자는 딴 세상이구나. 나는 미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메란테크 사업을 통해서 무자본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2년 만에 아까 PD 400만 원 정도의 자산소득을 만들어내면 하루에 170만 원에 번 거랑 똑같아요. 4년 만에 PD가 달성한다 그래도요. 하루에 83만 원의 소득을 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1억이든 2억이든 아마 10억을 가지고도요. 매일매일 170만 원의 투자 수익을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근데 이건 무자본으로 일을 해서 매일 170만 원, 매일 80만 원의 투자 소득을 얻은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주식 하실래요? 메나테크 사업 하실래요? 자, 메나테크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 훨씬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400만 원의 자산소득 만드는 사람 두 사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드는 법을 알잖아요. 두 사람 만들어주면 브론즈 PD라서 약 800만 원의 소득자가 되면서 이때 되면 억대 연봉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제 부자에 진입하는 게 억대 연봉이겠죠. 근데 저건 억대 연봉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소득,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내가 양쪽에 억대 연봉자들을 만들어내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1200에서 1500을 받는 소득자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우리가 투자된 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라인만으로 또 이 소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득이 정말 멋진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억대 연봉자 두 사람이 내 예하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미 다 갖춰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저 소득이 유지가 되고요.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망가지지 않는 소득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요 다음 단계 직급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일단 1단계, 저 실버 PD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메나테크,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왜 메나테크 사업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제품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뭐 들어서 좋아, 뭐 들어서 좋아 이 사람들을 해서 사람들한테 설득하려면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설득해 놓고 났더니 어때요? 다른 데로 또 대체제가 있다 보니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효과가 좋다 그러면 어때요? 주고 나서도 고맙다는 소리 듣고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 입소문으로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렇게 해서 쭉 저절로 전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좋아서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의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메나테크가 탁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체 불가 제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비할 때는 뭐 그냥 제품 효과만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타민 미네랄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심리가 어떠냐면 비타민 미네랄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애써 100명의 소비자를 구축해놨는데 이들이 갑자기 이들 중에서 몇 명씩 다른 거 먹을래? 다른 거 먹을래? 이렇게 다른 데도 있다 보니까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가 모여있지 못하면 어때요? 자산소득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메나테크의 아까 세포의 더듬이를 만들어주는 엠브로토스는 아직까지는 메나테크만 만들 수 있고요. 또 이게 공개된다 그래도 넘버원 제품,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고 좋아지신 분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을 못해서 소비자가 하나 둘 쌓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보상 플랜입니다. 제로백이라는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단 요즘 시대에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만 원 버는데 2년 걸린다. 100만 원 걸리는데 3년 걸린다. 아무리 자산 소득이라지만 그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의 특징 현대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100에서 400만 원이거든요. 추가 소득. 그래서 100만 원을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메나테크 사업에서는 여러분들 생필품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만들어서 100만 원 소득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다이어트 할 사람 한 10명 정도만 돼도 바로 10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만 해도 가능한 거예요. 네트워크는 돈 안 돼요. 네트워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원 벌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체크 매칭 보너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메나테크 사업을 안 할 분 없거든요. 체크 매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시중에 그 노열티 프랜차이즈 하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니들 돈 벌 수 있다. 그러니 노하우를 알려줄 테니 보증금을 내라 하고 노열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비싼 노열티를 몇 천에서 몇 억을 내도요.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망하면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줬다. 너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걸로 땡입니다. 그런데 이 체크 매칭이란 보너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나테크 사업을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신하고 사업하자고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일정 소득, 적어도 60만 원 이상 소득이 돼야 거기에 대한 노열티 소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랜차이즈는 어때요? 노열티 기술을 먼저 주고 노열티도 먼저 받잖아요. 근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돈 벌게 해주고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술만 이전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체크 매칭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선택하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보를 주신 분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거기에 대한 노열티 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방법도 알려주고 돈도 투자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돈 되게 도와주기까지 한대요. 이런 일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나테크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안정성입니다. 메나테크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분들은 메나테크 해외 주식으로 검색하면 주가가 나와 있고요. 회사 안정도라든지 재무 건전도라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재무 건전도는 진짜 제가 아는 회사 중에서 탑입니다. 부채 비율이요. 10%도 안 돼요.
정말 엄청나게 안정된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메나테크 사업 중에서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회사 좋고 제품 좋고 시스템 좋고 보상 플랜 좋아도 여러분들은 네트워크를 처음 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이 헌신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리더들은 헌신적인 리더들이 있다. 여러분들 성공을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 없는 사람이 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유튜브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신규를 모시고 오면 제가 대신 강의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 중에서 제가 하는 강의가 우리 그룹 강의 중에서 제일 후져요. 다른 분들 강사들은 정말 설득력 있고 멋지게 강의하십니다. 그런 질 높은 유튜브 방송을 해줄 수 있고요. 또 회사 제품 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MBA라는 프로그램. 또 그럼 나 결단하고 실제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MBS라는 프로그램. 또 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려주는 고피디 세미나, 또 S 워크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검증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뉴 직급이 매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도 매달 뉴 직급자를 배출하면서 매출이 26% 상승시킨 시스템입니다. 그 위기에서도 상승시킨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몸을 의지해도, 인생을 의지해도 되는 멋진 시스템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이에요. 자기개발이 뭐냐면 리더가 될수록 자기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은 아주 특이하게 책을 읽는, 책을 읽으면 돈이 될 수 있는, 책을 읽으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돈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개발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모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집단 처음 봤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일할 때 사람들이 싫으면 돈 많이 벌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식구로 있으면 모임은 행복합니다. 제 세상에 이렇게 모이는 거 좋아하는 집단은 처음 봤어요. 1박 2일 워크숍을 하면요. 세미나가 10시, 11시에 끝나는데도 새벽 3시, 4시까지 모여서 수다 떨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만나는 거, 또 아쉬워하는, 모임은 행복한 이 4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리더스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메나테크 사업 11년간 투자하면, 그래서 과연 네가 말한 대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제가 지금 소득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끄러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자기 PR이거든요. 또 전 자기 PR하면 복 나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셔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까지 딱 빼고요. 우리 소득이 착한 소득이 뭐냐면, 착한 소득인 게 뭐냐면 매달 세금 원천 미리 떼요. 그 다음에 5월달 되면 또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냅니다. 우리처럼 세금 잘 내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11년에서 3,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았습니다. 최고로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4천만 원 이상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금액을 적어서 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해서, 이게 자산 가치로 따지면 제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에요. 저는 1번, 2번, 3번, 4번 라인에 있는 사람이 다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또 그룹의 시스템에 올바르게 조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저 소득은 매달 나올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근데 저 소득이 멋진 게 뭐냐면 여러분들 투자해서 몇 억 벌 수도 있어요. 집값이 올라서 몇 억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한 번뿐이고, 또 그걸 가지고 다음 투자했을 때 그게 실패해서 또 나의 돈이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항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11년 동안 리스크 자체가 없어요. 돈 투자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리스크 없이 저소득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달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몇 억 벌고 주식에서 몇 억 벌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은 꾸준히 나오지 못하죠. 몇 억에 끝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 소득은 제가 오늘부터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고정적인 소득이거든요. 그럼 제 나이가 올해 52입니다. 그런데 70까지 저 소득이 늘지 않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소득 중에 가장 작은 소득인데 일을 하지 않고 저 소득이 늘지 않는다고, 그건 진짜 불행한 경우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늘지 않고 저 소득만 매달 나온다 그러면 70대 됐을 때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64억 8천만 원이에요. 돈 투자된 거 하나도 없이요.
제가 80세까지 받는다고 치면요. 100억 8천만 원입니다. 90세까지 받는다고 치면요. 136억 8천만 원이에요. 100세까지 받는다 그러면 172억 8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였고요. 월 200만 원 받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네트워크의 본질을 파악하고요. 이거 헌신적으로 돕는 리더, 그 다음에 효과가 수학 공식적인 효과가 나오는 시스템에 내 몸을 의지하고 노력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의 재산을 만들어내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산 가치로는 이미 100억을 만들었는데 지금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이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목표가 없어지니까 삶이 처지는 거 있잖아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가졌어요. 내가 70 되기 전에 현금 자산 50억을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새롭게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처럼 인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요. 했던 사람 그냥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온전히 이 모임에 조인돼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년 후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하는 일과 메나테크 사업과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건 부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뭐든지 일단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순간 성공 확률은 50%예요. 시작하는 순간 성공률은 50%. 되든지 안 되든지 50%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은 70%로 확 늘어요. 그러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성공 확률은 90%로 확 늡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성장하는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새끼를 칩니다. 그래서 은행의 복리이자랑 똑같아요. 돈을 5%로 10년, 20년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게 점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똑같아요. 여러분 고민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저 복리가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먼저 시작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나중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기로 마음먹은 방법이 보이고요. 부의 비밀은 메나테크 사업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거라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모이면 행복한 곳 글로벌 리더스 그룹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